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혜진은 도심에서 엉키고 복잡한 삶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고향의 공기는 여전히 맑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마을은 변화가 거의 없는 듯 보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폐교가 방치되어 눈에 띄었습니다. 폐교는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해 전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대다수는 폐교 근처에 가기를 꺼렸고 그곳에 얽힌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혜진은 호기심이 많았기에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장소에 대해 탐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겨 늦은 저녁 폐교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주위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폐교에 도착했을 때 철거 직전의 낡은 구조물은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은 신발, 밑창과 부딪히며 괴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의 벽에는 오래된 게시물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 사이로 먼지가 뿌옇게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갔고 교실들은 학용품과 의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교실에 들어섰을 때 문득 싸늘한 기운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이 교실에서는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끄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그림이었으며 작품 속 인물의 눈빛이 혜진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뒤돌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폐교에서 누가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호기심 많은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살펴봤지만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에 소름이 돋아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가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나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본래 들어왔던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어둠이 짙어졌고 조명은 거의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헤매던 끝에 그녀는 누군가가의 교무실, 점퍼를 벽에 걸어둔 방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전 이 학교에 근무했던 선생님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점퍼 아래에 자그마한 수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수첩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씨와 그림들로 가득했으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몇몇 이야기는 이 학교에 얽혀있는 비밀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혜진은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읽으며 점점 더 깊어지는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부분은 바로 그녀가 방금 들었던 듯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첩에는 오래전 이 학교에서 실종된 한 아이가 밤마다 웃음소리로 이곳을 떠돌며 자신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급히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도 복도의 끝에서 작은 창문을 발견했고 그녀는 그 창문을 통해 힘겹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폐교를 떠나는 동안 혜진은 등 뒤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는 혜진도 다른 마을 주민들처럼 폐교 근처에 절대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고 그날 밤 이후로는 폐교에 대한 소문이 더욱 공고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지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조금은 외진 시골 마을로 결정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예전에 큰 화재로 사라진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에겐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여겼을 뿐 별다른 경계심은 없었다. 우리는 차를 렌트하여 길을 떠났다. 대학교 친구들 3명과 나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고 웃고 떠들며 들떠 있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점점 황량해졌고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길로 접어들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음산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 그대로였다. 마을 입구에는 녹슬고 낡은 간판이 매달려 있었고 그 뒤로 오래된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루 이틀은 지날 듯한 적막감이 맴돌았다. 우리는 짐을 내리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중앙에 우물이 있는 작은 광장이 있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물은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쓸쓸한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사진을 찍고 흥겹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을을 둘러보던 중 한 친구가 우연히 흔들리는 우물 판자 틈 사이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금속 같은 것이 번쩍였고 우리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판자를 드러냈다. 그 속에는 녹이 슬고 오래된 금속 반지가 있었다. 누군가의 결혼 반지로 보였다. 친구 중 하나가 흥미를 느꼈는지 반지를 들고 나왔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우리의 밤새울 숙소로 삼았다. 겉은 오래되었지만 내부는 깨끗이 관리되어 있어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우리가 저녁을 해먹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디지털 캠프파이어를 하며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각자 휴대폰 손전등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촛불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밑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반지를 돌려줘. 농담이라기에는 너무 섬뜩했다. 마을 주민의 장난인가 싶었지만 더욱 으스스함을 느끼고 우리는 문을 다시 잠갔다. 반지를 되돌려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얇아진 담력으로 모두가 자정이 넘은 시간 다시 우물로 향했다. 그러나 우물은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을은 처음 온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다행히 조금 더 돌고 돌아 우리는 우물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친구는 반지를 우물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판자를 다시 덮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모두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도 확실히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추운 땀이 흐르며 우리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마을을 빠져나와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달렸다. 그때 차가 없었다. 그리고 차 대신 옛날 스타일의 기름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오래된 버스가 하나 서 있었다. 우리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뒷걸음질 친 곳, 불빛이 휘황한 마을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웃으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상한 이질감이 더해졌다. 우린 더 이상 그곳에 남고 싶지 않았고 터벅터벅 피해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이리저리 오른 길을 더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묵었던 집이 보였다. 급하게 짐을 챙겨 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모험은 피하고 다행히 우리가 세워놓았던 차를 다시 발견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절대 그 마을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대해 알아보기로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었고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것처럼 간신히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여름밤 소름 돋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내 안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의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주택가. 이곳에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몇 년 전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로 집은 비워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 집을 지나갈 때면 으스스한 기운이 맴도는 것은 여전했다.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마을로 돌아온 영수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농담삼아 그 집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도전의식이 발동한 친구들은 그 집에 가서 누가 가장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하게 되었다. 겁 많기로 유명한 영수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친구들 앞에서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날 밤 5명의 친구들이 플래시를 들고 귀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를 밟을 때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친구들은 집안 곳곳을 탐색하며 장난친다는 듯 웃고 떠들었지만 금세 무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쓸쓸하고 불쾌한 기운이 맴도는 방들을 지날 때마다 영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한참을 둘러본 후 친구들은 가장 크고 오래된 방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나누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영수는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찝찝함을 느꼈다. 그냥 기분 탓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중 영수의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기묘한 낙서가 벽에 칠해져 있었다. 도망쳐, 여긴 위험해 라는 문구가 빛바랜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다. 친구들은 장난이라고 여기며 웃어 넘겼지만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영수는 먼저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를 저지하며 웃어 넘기려 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마치 큰 바람에 흔들리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술병이며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섬주섬 일어섰다. 집 안의 공기는 갑작스럽게 싸늘해졌고 창문에서는 이유 없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살갗을 베어내릴 듯한 차가운 바람에 친구들은 서로 붙어 서서 공포에 떨었다. 이전까지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상황은 급변하며 심각해졌다. 영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소리쳤고 모두가 동의하듯 빠르게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인 친구들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집 안에 있던 불빛이 흔들리며 환영 같은 것이 나타났다. 형체도 없는 그것은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 안을 이리저리 떠다녔다.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다시 문을 밀고 창문을 열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들어올 땐 열려 있었던 모든 창문이 내부에서 통제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영수는 그 집에 대해 들었던 소문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혼란스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환영은 더욱더 뚜렷해지며 무서운 기운을 뿜어냈다. 마치 그들의 절망을 즐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힘을 합쳐 겨우 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집을 나서자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있는 힘껏 마을 중심까지 달렸다. 그날 밤 친구들은 몸서리 치는 공포를 맛본 후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경험은 영수와 친구들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다시는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 이야기가 한동안 떠돌았지만 그 누구도 그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수가 경험했던 그 공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집의 저주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으스스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정적 속에서 다음 방문객을 기다리며